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할 그 주제는 지금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 뉴스에 이제 사전청약 물량 62,000호 크게 초과를 하겠다. 오늘 관계 장관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에서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아침에 이 뉴스를 접하고 문득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 또 규제도 또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갖다가 이렇게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전청약을 하든지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현재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고 싶은데 너무 이제 집값이 비싼 것도 하나 있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할 것 같아서 지금 집을 갖다 못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대책을 한 2, 3년 전만이라도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더 마음만 아프겠지만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기사 내용 살펴보면 현재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이 62,000호, 내년까지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을 갖다가 3기 신도시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전 청약 물량을 더 확보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확보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사전 청약을 지금 62,000호가 부족하다. 더 많이 10만 호, 20만 호까지 지금 사전 청약 물량을 받아서 지금 주택 대기 수요를 조금이라도 분산을 시키자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읽혀지는데 일단 제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사전청약 확대 방안 세부 내용은 이제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발표한 내용 가지고 또 내일 추가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이유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사 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분양에 저는 사전청약은 어떻게 보면 저는 공공분양보다 더 많은 메리트를 줘야지만 가능하고 또 민간분양이 만약에 사전청약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반기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5구 이상 즉 다시 말해서 70이라든지 84 정도로 국민주택 기준으로 해서 민간 분양이 만약에 확대된다고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만약에 민간 분양도 5구 이하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반대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찌됐든 간에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겠다고 덧붙였는데 민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전청약이 만약에 확대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빨리 공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또 내일 아니 오늘 11시 이후에 발표된 걸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청약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진행했는데 이제 이를 공공택지 민영주택이나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사 대책 도심개발사업지 물량에도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민영주택에 관련해서 민간 건설사한테 어떤 메리트를 줄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 및 도심 핵심 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 청약을 대폭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정말 카더라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으로만 그치면 또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방송에 제가 이제 추가 2차 신규 택지 13만호 대상 부지 선정에 이제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8월 말 9월 초에 8월 30일이 공교롭게 또 월요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 초 뭐 8월 30일에서 뭐 9월 뭐 3일 4일 이쯤에 추가 발표를 예정할 거라고 이제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현재는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좀 간과한 것 같고요. 일단 수요만 억제하게 되면 뭐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이제 계속 해 온다고 하면 뭐 다음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런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빠르면 4년, 3년까지는 힘들고요. 빠르면 4년, 늦으면 5년. 즉 다시 말해서 2021년이니까 지금 뭐 토지 보상하고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 공기, 뭐 공사 그런 진척이 예전에는 2년에 한 500세대를 지었는데 지금은 500세대 짓는다고 하더라도 2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토지 보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2년 안에는 힘들고요. 토지 보상을 하고 사전 청약을 해서 뭐 그런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빨라도 4년, 즉 다시 말해서 2025년 정도에 공급을 할 수 있다. 뭐 3기 신도시도 2025년에 지금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뭐 오늘 아침에 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또 다들 이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출 안화한다더니 이번에는 또 막나 오락가락 정책에 실수요자들 분통 터지는 이런 관련된 기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그 6억에서 9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 실제로 이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6억에서 9억을 아파트를 샀는데 다 그분들이 무주택자이세요. 근데 대출을 뭐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다들 멘붕이 온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실수요자들한테만큼은 대출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가시는 분들한테만큼은 이런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고, 지금 뭐 2주택자, 3주택자가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2주택자 중에서 이제 갈아타기 하는 경우가 있죠.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실수요 대출 완화한다더니 한 달 만에 뒤집은 정부. 정말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금융권에서도 이제 대출의 그런 기준,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가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이 그러니까 전세든 뭐 가계대출 관련해가지고 몇 프로까지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넘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들이 제재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농협이 일단 이야기는 했고요. 또 나머지 은행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출을 쪼인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뭐 1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하면 다 그런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또 가를 거고, 만약에 2금융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뭐 3금융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수요자들은 정말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은행 대출 문도 막힐까 걱정하고 있는, 솔직하게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6억에서 9억 단지들 정말 매물 많지도 않고요. 이 매물이 사고 싶은데 다들 대출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올 하반기 또 가을 겨울 또 올 하반기 주택시장 또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또 궁금하면서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감자스마일이 삼성벨트 쪽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서울이라든지 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단지는 제가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조금 실수요자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정책을 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뭐 11시에 뭐 국토부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말씀을 또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가을 장마가 지금 뭐 어제부터 시작돼서 태풍은 이제 무사히 지나갔는데 가을 장마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부동산 시장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여러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또 여쭤보시고 또 최근에 또 저에게 정말 이제 전화 상담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공부가 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계속적으로 공부합니다. 계속적으로 공부하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좀 미흡하거나 그러면 또 제가 제 나름대로 또 부족한 걸 또 공부하고, 요즘에 참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세상이 너무너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갖다 배우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오늘도 비가 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날씨는 찌푸리지만 그래도 기쁘게 또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으면 또 감자스마일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애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